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이신 박유진 변호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자리하셨는데요.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한데요. 먼저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이거를 뭐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특별 요구 신탁이라고도 하던데 장애인 신탁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대해서 좀 용어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가 이제 필요하게 된 배경은요. 네. 아무래도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인이 되면,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본인들이 이제 메디칼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메디칼이라든지 아니면 SSI를 신청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셨을 때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남긴 돈 때문에 혹여라도 자녀가 이때까지 받아왔었던 이제 메디컬 혜택이라든지 SSI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될까봐 거기에 대한 염려로 이제 만들게 되어지는 신탁인데요. 네. 말 그대로 스페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신탁입니다. 아, 네네네. 그렇군요. 신탁을 만들 때 우리가 보통 뭐 수탁자, 수혜자 뭐 이런 용어들을 좀 쓰는데 사실 이런 용어에 익숙치 않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오늘은. 예. 그래서 수탁자와 수혜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트러스를 이루는 구성 요소가 제가 3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설립자가 있고요. 그리고 수탁자가 있고 수혜자가 있습니다. 네. 설립자는 말 그대로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탁을 만드는 분이시겠죠. 네. 그런데 수탁자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재산을, 그러니까 신탁의 재산을, 그러니까 트러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탁하고 트러스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트러스트를 한국말로 풀이를 했더니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트러스트를 관리해 주시는 분, 수탁자를 저희가 영어로는 트러스티라고 하고, 네. 그리고 저희가 한국말로는 수탁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돌아가서 설립자는 저희가 트러스토어 아니면 그랜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주는 사람의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혜자는 이 신탁 혹 트러스트라고 명명하는 이 트러스트를 통해서 재산에 대한 수혜를 받는 사람을 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너피셔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 3가지 구성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야 트러스트가 만들어졌다라고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설립자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 신탁, 이 트러스트를 신청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수탁자는 그러면은 수혜자가 있을 때 그 수혜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이 수탁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수혜자한테 이제 수혜자가 재산을 받기 전까지 어떻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네. 수혜자가 재산을 다 받아가면은 더 이상 트러스트의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을 거니까 네. 수혜자가 아직 본인 몫으로 재산을 옮겨가기 전까지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을 저희가 아무래도 수탁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용어 정리를 부탁을 드린 이유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는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리가 쉽지 않은 그런 자녀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네. 이런 용어 정리가 먼저 되고 나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좀 이해하시는데 좀 쉬울 것 같아서 좀 부탁을 드렸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드는 이유,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메디칼이나 SSI를 받으실 때 혹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 재산으로 인해서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우선은 누구의 재산인지에 맞춰서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가 있고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가 있습니다. 네.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라고 하면은 본인 재산이라는 거죠. 말 네. 그대로 장애인 스스로가 본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제 트러스트를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을 이제 아무래도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가 많이 생깁니다. 네. 뭐 차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를 겪으신 분들 네. 아니면 선천적인 장애가 있었는데 후천적인 장애도 같이 오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보상금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보상금을 가지고 주로 만드는 것이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이고요. 네.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는 제3자의 돈으로 트러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로 장애인을 위해서 그 사람을 베네피셔리 수혜자로 만들고 네. 제3자 그러니까 부모라든지 친지분이라든지 뭐 친구분들이라든지 지인분들께서 그 장애인을 위해서 그 분이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만드는 트러스트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수혜를 받을 때 이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수혜자가 장애인 본인일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수혜자가 이제 장애자 본인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수혜를 이제 장애인한테 가게 하면서 네. 되도록이면 SSI하고 메디칼을 안 끊기게 하게끔 저희가 만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수혜자가 장애인이었다 하게 되게 되면은 하이 펑션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은 본인들 재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말씀대로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메디칼이라든지 SSI라든지 이런 거를 대부분 부모님들 아니면은 가족분들이 관리해 주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거나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수혜자는 아무래도 장애가 가진 분들이 되는 거고 네. 그런 다음에 이분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을 다 못 쓰시고 세상을 떠나셨을 때는 여기서 정한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저를 찾아오시는 고객분들은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듭니다. 그 이유는 장애아를 이제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께서 네. 내 자녀가 내 사후에 이 돈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다오 허나 이 돈 때문에 아이가 받고 있는 SSI랑 메디칼이 끊기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가 혹여라도 이 돈을 다 못 쓰고 세상을 떠났을 때는 우리가 또 정한 다른 베네피셔리, 그러니까 수혜자를 2차 수혜자를 넣겠습니다라고 찾아오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수탁자가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를 통해서는 이 수탁자들이 아무래도 쓰지 말아야 될 돈, 쓸 돈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이런 관련된 저희가 전화 통화를 받았었는데 네네. 구글에 설치를 해보셔도 뭐 트러스티 가이드,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 이렇게 해서 책자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나라에서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를 통해서 쓰지 말을 하고 한 돈을 쓰지 않는 것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의식주를 이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히려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의식주가 아닌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SSI가 이제 받기 때문에 서포메널 인컴을 받기 때문에 그걸로 의식주를 해결을 하지 네.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를 통해서는 되도록이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잉여 재산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대를 바꿉니다. 컴퓨터를 사야 합니다. 아니면은 여행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은 메디칼에서 제공하지 않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예를 들어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램프를 만들어야 됩니다라든지 뭐 이런 거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SSI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포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돈을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를 통해서 제공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SSI나 뭐 메디칼 이런 데서 제공되지 않는 부분을 그렇죠. 이런 신탁을 통해서 우리가 네네네.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이 장애인 신탁은 결국 누구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걸까요? 이 수탁자
수탁자의 재산인가요? 아니면 수혜자의 재산인가요? 이런. 수탁자는 이제 관리하는 사람으로 이제 대부분 남아 있고요. 네.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보상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산인 거고, 네.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든다고 하게 되면은 그건 장애인 분의 돈이 직접적인 돈이 아니고 제3자가 남긴 돈이기 때문에 네. 그 제3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다 한다고 하게 되면은 부모의 돈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부모의 돈이 잠깐 자녀를 위해서 쓰이게끔 만들어지는 네. 건데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 본인의 직접적인 재산을 가지고 만드는지라 네. 이분 사후에는 메디칼에 대한 estate recovery,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받았던 메디칼을 남은 돈에서 되돌려줘야 되는 거가 있고요.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었을 때는 장애인 스스로의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돈을 상속받아서 잠깐 동안 이 Special Needs Trust가 홀드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메디칼 estate recovery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 거죠. 네. 보상금을 받고 이 보상금도 쓰면서 메디칼도 받았다. 그럼 나중에는 보상금에서 메디칼 쓴 만큼을 장애인 사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고, 네.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는 장애인의 직접적인 돈이 아니었으니 메디칼도 받고 스페셜 니드 트러스트 통해서 다른 돈도 썼다가 장애인 사후 남아있는 사람에게 이 돈이 다시 나라로 환원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돈에 대해서 세금 적용도 되는 건가요? 그 세금 적용이 됐죠. 이제 한다고 하면은 인컴이 네. 인컴이 생긴다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수탁자가 세금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건데요. 대부분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일반적인 트러스하고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도 인컴 텍스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통해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첫 번째 혜택이 SSI하고 메디칼을 잃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혜택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탁자가 대신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그 수탁자의 돈을 통해서 의식주에서 해결되지 를 제외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을 도와준다라는 거죠. 뭐 제가 컴퓨터가 새로 필요합니다. 아니면 제가 새로 침대가 필요합니다. 뭐 아니면 집안에서 제가 조금 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뭐 네. 올라가는데 입구에 램프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부모님께서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남긴 돈에서 자녀가 그 용도로 수탁자가 그 용도로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쓰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메디컬로 필요한 용품들 그런 거는 다 메디컬이나 이런 SSI에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SSI에서는 주로 시카고 주를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시카고 주가 해결을 본다라는 전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를 통해서는 시카고 주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네네. 거기 의식주라고 하긴 한데 주로 의도 그렇게 많이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은 뭐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거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매철마다 옷을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에서 줄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구분하기 편하시게 고객분들한테 여기서 그냥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네네. SSI를 통해서 정말 해결하셔야 될 거는 시카고 주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을 그러니까 네. 스페셜 니드스 트러스트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의뢰 들어오신 많은 고객분들이 계실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케이스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고객분들 중에서도 이제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저희가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계속 이어받아서 도와드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자녀가 후천적인 장애가 있어서 보상금을 받게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쓰시게 되는 건데, 네.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살아계시고 건재하시다고 하게 되면은 이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의 수탁자가 부모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부모님께서 더 이상 못 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제2의 수탁자라든지 제3의 수탁자를 만들으셔야 되는데요. 네. 그때 보상을 받았을 때 당시에는 부모님들이 너무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제2, 제3에 대한 수탁자를 그렇게 설정을 많이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연령이 많아지시고 연세가 높아지시는 거니까 이
혹여라도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되셨을 때 네. 남겨진 자녀를 누가 대신 돌봐줄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객분들한테, 그러니까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들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무엇을 남기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거를 누구에게 남기냐, 결과적으로 그렇죠. 수탁자가 누가 될 것인가가 정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의 이제 수혜자인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그 돈을 그러니까 수탁자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서 떠나셨는데 제2의 상속 집행자, 그러니까 제2의 수탁자가 이 돈을 함부로 써버린다 하게 되게 되면은 자녀들한테 하소연할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거가, 이거를 내가 우리 자녀한테 이렇게 남겨놓고 수탁자한테 맡겨놓으면은 이 수탁자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나요?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게 그렇군요. 그 사람을 정말 믿고 맡겨야 되는 거지 어디 네. 가서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코트가, 그러니까 법원이 개입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뭔가라도 리포트라도 작성을 하고 어카운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를 만드신 경우라고 하게 되면 정말 자율적으로 그 사람한테 맡겨놓고 이제 일임을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본인 사후에 장애 자녀가 있으면은 비장애 자녀에게 수탁자를 맡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외동 자녀가 이제 장애가 있으면은 본인의 친지라든지 지인에게 맡기신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의 가장 친한 분이 이제 어린 분이 있는데 그런 분한테 맡기신다든지.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그분을 믿고 맡기는 거지 이게 나라에서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다뤄봤던 모든 케이스에서 제가 정말 저희 사무실에서 항상 강조하는 건 뭐냐, 사람을 잘 고르셔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그런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부모의 마음도 참 쉽지 않은데 참 너무나 참 얼마나 근심이 많으시겠습니까? 또 세상에 살아갈 자녀를 그렇죠. 생각하면. 그런데 또 이게 이제 재산이 사실은 사람이 물욕이라는 게 참 어떻게 작정하지 않더라도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맞습니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거를 악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사람을 잘 골라야 되는 부분이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장애인 가정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됐었을 때 항상 두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하우징. 그러니까 부모님이 특히 지금 데리고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장애인 가정은 부모님 사후에 장애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 아들, 딸이 어디서 살아야 될지 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주의 문제. 거주의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이 트러스트를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이 수탁을 맡기실 것인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본 많은 장애인분들이 어떠냐면은 부모님이 80대가 됐는데 거의 60대가 가까운 아들이라든지 딸을 같이 데리고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룹홈, 그러니까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 보내주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굉장히 환경이 너무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부모님 마음으로서는 당연히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싶은 건 알겠는데 부모님 사후 그러면 자녀들이 적응을 못 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되도록이면은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뭔가 따로 독립생활을 하게끔 하시는 거가 가장 좋은데 네. 그렇게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단체 생활에 한번 들어가셔서 생활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미리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혼자서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상황에, 그러니까 굉장히 미미한 장애라고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네. 그때는 조금이라도 독립생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고 와서 부모님 집에 같이 있으면서 아니면 부모님 집에 조금 떨어져 있으면서라도 이렇게 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은
장애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도저히 독립생활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게 되게 되면은 어디서라도 그룹 활동을 그룹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상황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네. 아예 부모님 자체가 돈이 엄청 많으셔서 이 장애인 자녀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다 갖춰져 있다 하게 되면은 제일 좋긴 한데 대부분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네. 중산층 가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중산층보다 재산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 자녀들에 대한 그 거주의 문제가 정말 가장 시급합니다. 네. 네, 거기다가 제가 트러스티를 누군가 수탁자를 생각해 보세요 하면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시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 안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나라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네. 부모님의 손길이 하나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렸던 고객분도 트러스트를 안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는데 아드님께서 장애가 굉장히 심각하셔서 상속 법원에 가서 검인 과정조차 거치실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네. 그래도 그분의 친척분이 좋으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프로베 콜트, 그러니까 상속 법원 과정을 거치고 받아오게 되는 건데 네. 이 과정이 정말 녹록지가 않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만약에 자녀 중에 비장애 자녀가 있다면 이제 수탁자를 보통 비장애 자녀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겠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분명히 이 비장애인 자녀의 의중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너무 중요한 네. 말씀입니다. 제가 고객분한테 비장애 자녀인을 수탁자로, 그러니까 제2의 수탁자로 부모님 다음으로 넣을 때는 항상 네. 그 자녀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엄마 네네. 아빠가 이렇게 하겠노라라는 의사라도 비추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하고 세대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비장애 자녀 중에서 본인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그러면 낫다. 처음부터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대안을 찾는 건데 네.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했다가 부모님 사후에 못하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더 힘들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그 대화를 통해서 누가 수탁자가 되는 게 적합한지를 가족이 다 같이 합의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네. 오늘 장애 자녀를 위한 이 트러스트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조언의 말씀 주고 계시는데 그 밖에도 또 여러 가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자, 이제 그 트러스트를 만들 때도 아까 누구의 재산으로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만드냐에 따라서 First Party Special Needs Trust and Third Party Special Needs Trust로 나뉜다고 했죠. 네. 그래서 한국어로 만약에 저희가 직역을 한다면은 본인의 직접 트러스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제3자의 돈으로 만들게 되는 트러스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됐었을 때 저희가 이제 주로 만들어 드리는 거가 제3의 재산, 그러니까 제3자의 재산,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든지 친지의 재산으로 장애인에게 수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랬을 때도 트러스트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나뉘냐면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트러스트에다가 이 장애인 신탁에 대한 얘기를 별도로 따로 만들어 놓은 경우,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큰 상자가 있고 그 바구니가 있고 그 네. 바구니에다가 빨간 계란, 파란 계란을 넣으면서 이 빨간 계란은 우리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쓰이겠습니다라고 해서 큰 바구니를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아예 애초부터 바구니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는 파란 계란을 넣어놓고 한쪽은 빨간 계란을 넣어놓는 거죠. 이런다고 하면 차이점은 뭐냐면은 네. 처음부터 아예 바구니를 두 개 만드신 분들은 이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빨간 계란만 넣을 수 있는 거가 아니고 또 다른 재산도 계속 여기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부모님 사후 비장애 자녀가 만약에 수탁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특별하게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이미 부모님께서 따로 관리하고 있었던 재산 자체를 그 비장애 자녀를 위해서 그 바구니를 관리가 이제 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바구니 하나만 만드셨던 분들은 부모님 사후에 이 비장애인 자녀가 수탁자가 이 빨간 계란을 그 바구니에서 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빼고 나서
빨간 계란이 담길 바구니를 또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는 그냥 장애 자녀, 비장애 자녀 구분 없이 어떻게 보면 한 곳에다 넣어놨으니까 네네. 비장애 자녀는 그런 제한 조건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애 자녀를 위해서 빨간 계란을 따로 떼서 장애 자녀 신탁, 그러니까 네.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신탁을 부모님 사후에 또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후에 만드는 그것은 부모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부모의 의중을 아무래도 따라서 이제 만들기는 해야겠죠. 그게 다 이제 작성이 돼 있으니까. 네. 근데 아예 처음부터 두 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바구니에서 이제 이미 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보게 되면 다 만들어 놓고 돌아가시는 네. 거니까 비장애 자녀가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되도록이면 이 바구니를 2개 만들어서 넣어 놓으셔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또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장애 자녀를 위해서는 집을 남겨놓거나 이렇게 부동산을 남겨놓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유동자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생명보험입니다. 네. 생명보험을 거기다가 넣어놓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네. 왜 그러냐? 어차피 그러니까 주식하고 주는 SSI를 통해서 해결을 하지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통해서 해결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통해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주거지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재산세를 낼 수가 없고 뭐 네. HOA를 낼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통해서 관리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장애 자녀를 위해서는 유동자산을 남길 것을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좀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오늘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대한 조언의 말씀 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네. 네, 제가 고객분들한테 이제 가끔 가다가 쓴소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근데 제가 아니면 또 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네. 첫 번째로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그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안타깝게도 그런 사정이고요. 네. 두 번째는 품 안에서 어떨 때는 떠나보내야 될 때는 한 번 정도 시도를 하셔서 부모님 사후 자녀들이 정신적으로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으로 겪게 되는 너무 큰 변화를 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많이 짠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또 맞습니다. 내가 없을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좀 걱정도 많으실 텐데 또 이런 미리 준비를 시키고 또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적응할 건 또 적응하게 해주시고 또 처음부터 이런 재산도 관리를 좀 지혜롭게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혼자 된 자녀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네. 오늘 이 시간 법률 상담 이 시간에 유산상속법 상속법정 전문 박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박유진 변호사님 연락처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네. 저희 오렌지 카운티 바나파크 사무실은요. 714-523-9010, 714-523-9010이고요. 그리고 LA 전화번호는 213-380-9010, 213-380-9010입니다. 네, 박유진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은요. 아주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정보 함께 나눠주신 박유진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